나는 남편의 목을 조르며 속삭였다. 내가 나한테 한 짓,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니 그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복수의 메아리였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피를 흘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가문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하지만 그 시작은 결혼식 날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던 나, 김지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그 삶이 지쳤지만 적어도 내 것이었다. 안정적이었고 미래를 약속했다. 월급은 적지 않았고 승진은 코앞이었다. 친구들은 지은아, 너처럼 독립적인 여자가 왜 결혼을 꿈꾸냐 라고 놀렸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믿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를 믿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재벌 3세, 아니 중소기업 회장의 장남. 우리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커피를 쏟아 내 노트북을 망가뜨렸고 사과로 데이트를 제안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지은 씨, 당신처럼 강한 여자를 처음 봤어요. 제 삶에 불꽃이 필요해요. 그 말에 나는 넘어갔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한강변의 고급 호텔, 백장미로 장식된 홀, 그의 가족은 완벽해 보였다. 시아버지 박 회장님은 6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 기업을 일궈낸 강철 같은 인물. 시어머니는 우아한 미인,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준의 여동생 지현이는 밝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행복한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제주도의 리조트에서 민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네, 걱정 마세요. 그는 나에게 가족 사업 때문에 라고 얼버무렸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이겨내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폭풍이 몰아쳤다. 시아버지 집, 그 거대한 한옥 스타일의 저택으로 불린 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상 위에는 한우 스테이크와 산더미 같은 반찬.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일부가 됐으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전업주부가 돼 민준이 일도 바쁘고 집안이 산만해. 내가 안정시켜줘야지. 나는 웃었다. 농담인가 싶어서. 아버님, 제 직업이 제 삶의 일부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지은아,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어?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해. 민준이도 동의할 거야. 이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 순간 배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민준과 다퉜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냥 따라주는 게 나아.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어. 나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커리어가 장난이야.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그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다. 며칠 후 압박이 시작됐다. 시아버지의 전화. 지은아, 내가 회사에 매달리면 민준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우리 집안 자금으로 내가 원하는 거 사줄게.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상사가 박씨 집안과 연결된 프로젝트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의 가족이 개입한 거였다. 그들은 내 삶을 통제하려 했다. 한 달 후 나는 사표를 썼다. 아니, 강요당했다.
시아버지가 직접 회사에 와서 딸이 결혼했으니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상사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울었다. 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이게 내 가족이야? 나를 짓밟은 거, 그는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갈라졌다. 전업주부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 6시, 민준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쇼핑, 저녁에는 시아버지의 잔소리. 지은아, 민준이한테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해 집안대를 이어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왜 나한테 이런 삶을 강요하는지 알 수 없었다. 민준과의 섹스도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는 피곤한 척 피했고 나는 강요당하는 기분이었다. 3달쯤 지났을까 비밀을 알게 됐다. 우연히 시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간 날 문이 열려 있었고 나는 청소하던 중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편지 뭉치. 오래된 것이었다. 첫 번째 편지, 회장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발신자는 정미경 시어머니의 옛 이름? 아니, 그건 아니었다. 편지는 시아버지의 옛 연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사진. 젊은 시아버지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를 펼쳤다. 아이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 아이가 민준이의 동생이에요. 당신 집안 혈통을 더럽히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사생활을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최근 편지, 회장님, 이제 그 아이가 복수를 하려 해요. 주의하세요. 발신자는 박지현 민준의 여동생. 지현이가 사생아. 충격이었다. 지현이는 시아버지의 사생아였다. 시어머니가 알면서도 받아들인 척했고 민준은 모르는 척 그들은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집에 가둬놓은 거였다. 왜? 지현이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고 비밀을 폭로할까 봐의 시아버지는 집안의 안정을 위해 여자가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나를 감시자이자 희생양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내가 외부와 단절되면 지현이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날 밤 민준에게 물었다. 지현이가 아버지의 사생아라는 거 알아?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최근에야 알았어. 아버지가 지현이를 데려와서 가족이라고 했지만 진짜는 그는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시아버지에게 고발했다. 지은이가 서재를 뒤졌다가 시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파헤치다니.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는 나를 저택 구석방에 가뒀다. 창문 없는 방, 음식은 최소한. 민주는 자버님, 너무하시다라고 했지만 막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참아, 지은아. 이게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현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이제 알았어. 이 집은 지옥이야. 그곳에서 나는 변했다. 분노가 싹 텄다. 왜 나? 왜 내 삶을 빼앗아?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시킨 그 황당한 이유 사생활을 감추기 위한 안정된 가족 이미지. 나는 탈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복수였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고. 첫 번째 계획, 지현이 이용하기. 그녀는 불안정했다. 내가 몰래 접근해 너도 피해자야. 아버지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흔들렸다. 언니, 나 정말로 가족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싸우자. 그녀는 내 편이 됐다. 우리는 시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훔쳤다. 기업의 탈세 증거, 뇌물수수 기록.
지현이가 해킹을 도와줬다. 그녀는 IT 천재였다. 나처럼. 두 번째, 민준 파괴. 그는 약했다. 내가 임신한 척했다. 민준아,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약을 먹어 가짜 증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파티에서 그의 불륜을 폭로했다. 그가 비서와의 사진을 내가 찍어둔 거였다. 이게 내 가족 우선주의야. 혼란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는 무너졌다. 자살 시도까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했다. 그는 경찰을 동원해 나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갔다.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곳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의사에게 속삭였다. 이 가족의 비밀을 아세요? 사생아, 탈색 의사는 두려워하며 증언을 약속했다. 출소 후 나는 법정으로 갔다. 이혼 소송. 증거는 산더미. 지현이가 증언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버린 거예요. 시아버지는 무너졌다. 기업은 파산 직전, 주식 폭락. 시어머니는 도망쳤다. 민주는 감옥에 갔다. 불륜과 뇌물 공모로. 마지막 날 시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님, 그 황당한 이유로 제 삶을 빼앗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늦었어요. 경찰이 그를 연행했다. 탈세 혐의로 종신형. 나는 자유로웠다.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그날 나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끝이야, 지은아. 자유. 그건 환상이었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다. 시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 민준의 배신적인 미소, 지현이의 혼란스러운 울음.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고 나는 그들을 파괴했다. 하지만 왜 이 승리가 이렇게 쓴가? 회사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은 박수를 쳤다. 지은 누나, 진짜 대단해. 그 재벌 집안 상대로 이겼다니 나는 웃었다. 운이 좋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계획된 복수였다. 내 상사는 나를 승진시켰다. 내가 돌아오니 팀이 살아나네. 나는 고마워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 것이었다. 안정된 직업, 나의 자부심.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언론이 나를 재벌 며느리의 반란이라고 불렀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저 여자 미쳤어. 가족을 배신했네. 박씨 집안이 불쌍해.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악역이 된 거지? 한국 사회의 그늘, 가족주의의 덫. 여자는 참아야 하고 복수는 죄악이었다. 지현이와 연락이 왔다. 그녀는 도망쳤지만 이제 나를 찾았다. 언니, 나 미안해. 내가 도와준 게 복수라기보단 내 분노였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건 어머니 진짜 어머니를 죽인 후였어. 그는 그녀를 버리고 시어머니와 재혼했지. 나를 집양하라고 속였어. 나는 손을 잡았다.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아직 안 끝났어. 시아버지가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 협박해 내 비밀도 폭로할 거야 라고. 내 비밀? 나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었다. 아니, 잠깐. 임신 가짜, 그 약물. 법정에서 들통나지 않았지만 만약. 공포가 밀려왔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거였다. 나는 지현이에게 말했다.
함께 싸우자. 이번엔 끝장내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시아버지의 옛 연인, 그 정미경 아줌마를 찾았다. 그녀는 시골에서 홀로 살았다. 그 새끼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이를 빼앗아 가서 우리는 그녀의 증언을 녹음했다. TV 인터뷰로 방송될 거였다. 한편 민준의 소식도 들려왔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지은아, 용서해. 나도 속았어. 아버지가 강요했어. 나는 찢었다. 용서. 그 단어는 내 사전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호기심에 그의 변호사를 만났다. 민준 씨가 자백할 거예요. 집안의 모든 비리를, 그것이 함정일 수 있었지만 나는 걸었다. 그는 정말 자백했다. 탈세, 외물, 심지어 지현이의 어머니 살해 미수까지. 방송날 전국이 들썩였다. 박씨 가문의 어둠. 시아버지는 재심을 요구했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주식은 바닥을 쳤고 직원들은 파업했다. 나는 화면 앞에서 지켜봤다. 이게 내가 원한 안정인가? 내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따랐다. 지현이가 사라졌다. 그녀의 방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시아버지의 잔당이 한 짓 분하는 울부짖었다. 지현아, 그녀는 내 동지였다. 복수의 대가로 잃은 또 하나의 영혼.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시아버지의 감옥을 찾았다. 철창 너머로 그는 웃었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안에도 어둠이 있지. 그의 말에 나는 떨렸다. 맞다. 복수는 나를 바꿨다.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나는 속삭였다. 내 어둠이 나를 만들었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이 나를 쫓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도지다. 회사에서조차 위험한 여자라는 소문. 나는 또다시 고립됐다. 고립된 삶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원룸의 좁은 공간에서 나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잔당 그의 동생, 삼촌 뒤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의 잔재를 재건하려 했고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전화가 왔다. 익명의 목소리. 김지은 씨, 조용히 사라져. 아니면 내 가족이 위험해. 내 가족. 부모님은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셨다. 하지만 그 말에 나는 추위를 느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요즘 뉴스 봤어. 무섭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나는 사설 탐정 고용했다. 이름은 이태준, 전직 경찰. 박씨 집안의 꼬리를 밟아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일인데 왜?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삶을 돌려받기 위해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다. 삼촌이 지현이의 시신을 처리한 증거, 그리고 더 큰 비밀, 시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이유. 김지은 씨, 당신의 혈통을 조사했어요. 당신 어머니 쪽에 희귀한 유전 질환이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불임이었다. 시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나를 건강한 혈통으로 골랐다. 민준과의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해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려 했던 거다. 지현이가 불안정하니 나를 대체자로. 황당한 이유의 진실. 그들은 나를 전업주부로 만들어 임신을 강요하고 아이를 빼앗아 집안을 이을 계획이었다. 민준의 불륜도 그 일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이 새끼들. 태준과 나는 작전을 세웠다. 삼촌의 사무실에 침투. 해킹으로 그의 컴퓨터를 뚫었다. 파일 속에 모든 게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를 타깃으로 한 계획서.
대상, 김지은. 안정적 직업 포기 유도. 임신 후 아동 양육권 확보.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방송국에 자료를 넘겼다. 박씨 가문의 유전자 음모.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삼촌은 체포됐고 잔당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들의 어둠이 내 얼굴에 새겨진 게 보였다. 태준이 말했다. 지은 씨, 이제 그만해. 당신이 이겼어.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다. 따뜻함.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는 내 상처를 이해했다. 나도 가족 배신당했어. 그래서 경찰 그만뒀지.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 산책, 작은 식당에서의 저녁. 지은아,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과거는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뉴스 플래시. 박민준, 도주 중 그는 나를 찾았다. 원룸문 앞에 서 있었다. 지은아, 도와줘. 아버지가 날 버렸어.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니, 유인했다.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문을 잠갔다. 왜 왔어?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모든 게 아버지 탓이야. 나는 웃었다. 내 탓도 크지. 태준이 숨어있던 옷장에서 나왔다. 수갑을 채웠다. 끝났어, 민준아. 경찰이 그를 데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속삭임. 지은아, 내 안에 아이가 진짜 있었어. 충격. 내가 먹은 약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초기 임신.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대가로 잃을 아이? 병원에서 나는 울었다. 태준아, 어떻게 해? 그는 안아줬다. 함께 키우자. 내가 아니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 아이가 박씨 혈통이라면? 아이의 존재는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초음파 화면에 보이는 작은 심장 소리, 그게 나를 묶는 족쇄 같았다. 박씨의 피가 흐르는 이 아이를 어떻게, 나는 매일 자문했다. 태주는 혈통이 아니야. 내 사랑으로 키우면 돼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지키되 박씨 집안을 완전히 불태우자. 마지막 복수. 감옥의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님, 손주가 생겼어요.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없어요. 그의 답장은 없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왔다. 양육권 주장,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종신형이었는데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시아버지의 변호사는 김지은은 불안정하다. 복수심으로 아이를 망칠 거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민준의 옛 비서가 나왔다. 그녀는 날카로워요. 복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나는 반박했다. 그들은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거예요. 재판 중 충격적인 증언. 지현이의 어머니 정미경 아줌마가 증언대에 섰다. 박 회장은 나를 강간했어요. 지현이는 그 결과예요. 그는 가족을 파괴하는 괴물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충격받은 표정. 시아버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승소했다. 양육권은 내게.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출산 날 태준이 곁에 있었다. 지은아, 강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딸이었다. 이름은 하린. 빛을 의미하는. 이 아이가 내 어둠을 밝혀줄 거야. 새 삶이 시작됐다. 태준과 나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친구들만. 회사에서는 나를 전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싸웠다. PTSD, 밤에 깨서 울음. 민준아, 왜 얘 태준이 안아줬다. 지은아, 놓아줘.
그러나 복수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병사했다는 소식. 감옥에서 그의 유언,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거짓이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갔다. 아니, 파괴하러. 묘지에서 그의 동생 마지막 잔당글 만났다. 내가 끝냈어. 이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회사를 인수했다. 내 돈과 태준의 도움으로. 박 씨의 유산을 바꾸자 나는 직원들을 구했고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꿨다. 여성 피해자 지원센터. 그 이름, 지은의 빛. 할인이 자랐다. 5살이 됐을 때 그녀가 물었다. 엄마, 왜 아빠 성은 박이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태준 아빠가 진짜 아빠야.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준의 편지가 또 왔다. 출소 후 할인이를 보고 싶어.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 앞에 나타났다. 지은아, 한 번만. 할인이가 그를 봤다. 저 아저씨 누구야? 나는 끌어안았다. 아무도 아니야? 그날 밤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민준을 끝장내야 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럼 너도 끝나. 갈등이 시작됐다. 우리 사이의 균열. 갈등은 우리를 삼켰다. 태준과의 싸움은 매일이었다. 복수는 끝났어. 지은아. 할인이를 위해 살아.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민준의 그림자가 할인이에게 드리워지는 게 두려웠다. 그는 출소 후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직업도 없이. 나도 변했어. 재활 중이야. 나는 감시했다. 그의 일상을. 그는 AA 모임에 갔고 상담을 받았다.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꽃을 보냈다. 용서해, 지은아. 할인이를 지켜줄게. 나는 찢었다. 하지만 할인이가 주었다. 엄마, 예쁘네. 그 꽃이 화근이었다. 할인이가 민준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어디? 한국의 가족 문화, 아이의 권리. 나는 압박을 느꼈다. 법원에 또 소송. 이번엔 민준의 면접권. 아버지로서의 권리. 재판에서 그는 울었다. 지은 씨가 고통을 줬지만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는 그는 재활됐습니다. 나는 반박했다. 그는 배신자예요. 우리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자동의 복리를 위해 면접을 허가했다. 첫 만남 날, 공원. 할인이는 웃었다. 아저씨, 재미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왜 이 순간이 이렇게 아픈가? 복수의 끝은 가족의 재건이었나?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민준이 할인이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감옥에 보냈어. 할인이가 집에 와서 울었다. 엄마, 왜 아빠를 미워해? 나는 무너졌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내 차례야. 사라져. 그는 웃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약해졌어. 아이를 데려갈 거야. 그의 계획이었다. 면접권을 이용해 양육권을 노린 거.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도와줘. 끝내자. 우리는 민준을 유인했다. 모텔로. 마지막 대화. 그곳에서 민준은 고백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했어. 지은을 파괴해. 하지만 나는 사랑했어. 거짓.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야. 그는 달려들었다. 싸움. 태준이 막았지만 칼이 나왔다. 민준의 칼. 죽여버리겠어. 피가 흘렀다. 태준의 팔.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이게 복수야? 우리를 망치네. 나는 울었다. 미안해. 그날 나는 변했다. 민준을 용서하기로. 면접을 계속 허용했다.
할인이는 행복해했다. 민주는 변했다. 정말로. 그는 아빠가 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 시아버지의 유령이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그는 웃었다. 내가 이겼지만 영원히 내 거야. 시간이 흘렀다. 할인이는 10살이 됐다. 밝고 똑똑한 아이, 태준과 나는 여전히 함께였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민주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새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다시 살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영원했다. 회사에서 나는 CEO가 됐다. 지은의 빚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여성들의 피난처. 누나,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그 말들이 나를 지탱했다. 지현이의 기일에 묘지를 찾았다. 언니, 미안해. 내 덕에 자유로웠어.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영혼이 안식을 찾았기를. 시아버지의 묘 앞에서도 섰다. 아버님, 당신의 황당한 이유로 모든 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의 풀꽃이 피어 있었다. 봄이었다. 할인이와 태준, 민준까지 이상한 가족.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 마지막으로 나는 일기를 썼다. 내 삶은 배신으로 시작됐지만 용서로 끝났어.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 이게 내 이야기. 한국의 한 여자, 복수의 불꽃 속에서 피어난